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어 발음, 세종대왕의 선택입니까? 오그라 신베이의 선택입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세종대왕의 글자 표기 원리와 오그라 신베이의 글자 표기 원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알파벳이나 훈민정음은 똑같이 음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음소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알파벳의 T는 우리말 티읕이죠. 결코 트가 아닙니다. 티읕이라는 것이죠. 또한 A는 A로 표현하고요. K는 키읔 소리가 납니다. 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다음과 같이 색깔별로 구별되어서 표현됩니다. E는 소리가 나지 않고요. 보라색으로 표현되는 글자를 먼저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음소를 결합을 하지요. 티읕과 에와 이를 결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래 글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A는 어로 표현되고요. L은 니을 두 개로 표현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제시하는 내용은 take a look at 여기까지의 발음입니다. 이 글자들이 다음과 같은 음소로서 배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O는 우로 발음이 되고요. K는 키읔, 그리고 N은 애 소리가 나고요. T는 티읕이라는 음소를 갖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것은 색깔별로 구분된 소리가 하나의 소리 호흡의 연결입니다. 이 소리 호흡의 연결을 한번 본다면 이렇게 보라색,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연결되는 단어, 다시 보라색, 그리고 까만색으로 연결된 이러한 글자의 흐름을 알파벳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음소를 가로쓰기 형태로 배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음소를 결합하는 방법이 알파벳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쓰기라면 이러한 소리들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은 다음과 같은 원리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티읕이 오겠죠. 그리고 애가 연결됩니다. 이는 그대로 소리가 나고요. 보라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이제 테이라는 소리로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연결되는 K는 키읔 소리가 되겠고요. 여기에 일본어 방식, 특히 일본인 언어학자 오구라 신페이에 의하면 새로운 글자를 추가합니다. 대표적인 게 을을 넣죠. 여기에 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take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세종대왕은 그렇게 발음하지를 않습니다. K는 키읔이지 결코 크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음소는 뒤의 소리하고 연결됩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커라는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크어가 아니라 커, 키읔이라는 소리와 뒤의 소리인 어가 만나서 커로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소리 표기 원칙이 알파벳보다도 더 뛰어나게 받침 표기로서 호흡의 단위를 정확히 나누고 있는 것이죠. L은 니을 두 개입니다. 그런데 제가 빨간색으로 하나 해놓고 보라색으로 하나 해놨습니다. 그러면 L은 글자 하나가 소리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앞의 리을과 뒤의 리을, 즉 빨간색 리을은 훈민정음 표기 원리를 하면 이렇게 받침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정확히 두 번에 걸쳐서 리을이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가 연결되면서 take a look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이죠. LOK가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서 look, 보다라는 단어지요. 이렇게 발음이 끝나겠지만 뒤에 AT, at 이렇게 연결될 때는 그 키읔이 뒤에 소리하고 연결되어서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cat, take a look at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발음 표기 원리가 세종대왕이 창제한 글자 표기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러한 소리 표기 원칙을 일제강점기에 오구라 신페이와 같은 사람으로 대표되는 외래어 표기법이나 외국어 표기 원리에 의해서 왼쪽에 있는 글자 한번 보겠습니다. take a look at 이런 발음으로 표기하고 있죠. 받침에서도 티읕이라든가 이러한 키읔 소리가 변화되면서 모음을 붙이거나 시옷으로 변경되는 원리를 바뀌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발음이 그리고 어떤 글자 표기가 더 정확한 표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현재의 한글로도 명확히 take a look at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take a look at의 뜻은 뭔가를 보세요. 이 동영상을 보시죠. 이 동영상을 보세요. 에 해당하는 그 앞부분 take a look at 그래서 take a look at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글자로 읽고 소리를 낼 것인지 선택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세종대왕의 글자 표기 원리를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언어학자 오구라 신페이와 같은 사람에 의해서 변화되었죠. 그래서 현재 외래어 표기는 왼쪽에 있는 보라색 take a look at 이런 발음으로 표기하고 있죠. 이 글자 표기 원리는 다음 페이지 연결되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세종대왕의 글자 표기는 이해하겠는데 없는 영어 발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의 문장으로서 take a look at this video라는 단어를 가져왔던 것이죠. 이런 경우에 th라는 알파벳으로도 그 소리를 표현할 수 없는 소리가 있죠. 그래서 발음 기호로 표기해야만 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활용해서 저는 디귿 아래의 작은 동그라미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원리는 th 발음 중에서 우리말 디귿으로 이해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this 여기 발음이죠. 이 발음에서는 th가 윗니하고 아랫니 사이에 목젖을 입술을 두고 목젖이 울리는 소리라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좀 복잡한 소리이고 우리말에 없죠.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는 뒤에서 나오는 영어의 V 소리의 글자 표기 원리를 따라서 활용한 것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소리에 S에 해당하는 시옷 소리 연결되고요. 영어의 V 소리에 해당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V라는 소리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목젖이 울리는 소리라는 특성을 갖습니다. 역시 현재의 우리말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 표기에서는 가장 유사한 소리로 비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 표기는 이미 사라진 글자로 이해하고 있지만 이 소리를 세종대왕이 창제했을 때는 그만큼 다른 소리이고 이 소리의 특성이 목젖이 울리는 소리로 표현된다는 걸 봤을 때 영어의 V 소리에 가장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글자를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뒤의 소리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그러면 I는 이 소리가 나고 D는 우리말 디귿. 물론 영어의 D는 우리말 디귿과는 좀 다른 목젖이 울리는 소리라는 특성을 갖습니다.
영어에서는 목젖이 울리는 소리가 굉장히 많죠. 우리말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이 소리가 나고요. 오는 오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음소들이 알파벳에 의해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글자를 음소 배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음소들을 오그라 신페이라는 사람의 원리에 의하면 아래 보라색 글자처럼 디스비디오 이런 발음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면 세종대왕의 글자 표기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th는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디귿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쳤고요. 연결돼서 이렇게 표현되겠죠. 받침으로 시옷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소리의 위치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리의 발음은 윗니하고 아랫니 사이에 혀를 놓고, 물론 목젖까지 울리면 좋겠지만 한국인들의 특성상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발음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발음을 해보면 this, 이 발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뒤에 발음은 이렇게 연결되겠죠. V라는 발음이 되겠고요.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표현하는 소리입니다. 다음에 D로 연결되겠고요. O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글자의 발음은 this video 이렇게 발음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를 현재 우리말에 없는 경우가 영어에서는 몇 가지 더 존재하기 때문에 그 발음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은 앞에 다른 동영상에서도 표현했던 내용입니다. 누구누군가에게 박수를 쳐주세요. 혹은 어떤 단체 혹은 그룹에 이렇게 박수 쳐주세요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발음은 오그라 신페이의 발음에 의하면 give it a fo라는 왼쪽에 보라색 글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 알파벳의 소리를 훈민정음 방식의 표기 원리로 변경시키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G는 기억으로 표현했고요. 이 소리가 연결됩니다. I가 E로 나고요. 영어의 V 소리는 앞에서 표현한 것처럼 비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E는 소리가 나지 않는 형태고요. I는 이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T는 티읕으로 표현되죠. U는 그리고 P는 피읍. F 소리는 앞에서 V 소리하고 마찬가지로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라는 특성을 갖습니다.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설명 자체도 복잡합니다만은 몇 번 연습을 해보시면 그런 소리도 한국인들은 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내는 소리고요. 이 글자 역시 피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우리말 피읍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O는 O로 소리가 나고요. R은 리을에 가까운 소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give it a fo라고 발음을 할 것인가? 여기를 보면 으라는 소리를 한번 넣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받침 표기가 되어 있지 않지요. 그런데 훈민정음 표기의 놀라운 점은 이러한 문장에서 소리가 달라지는 경우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 T 소리입니다. 우리말 티읕이라고 했지만 실제 언어 생활에서는 앞에 있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이 소리가 리을로 바뀝니다. 그러면 티읕을 무시하고요. 리을로 변경시켜서
표현할 수 있는가, 그러한 언어 원리를 가지고 있는가, 이 힘이 훈민정음 표기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변화되는 소리조차도 함께 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된 소리는 실제로 발음 기호로는 전부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발음 기호 자체를 좀 더 복잡하게 만들고 변화시키고 의문 현상까지 추가하고 그러면은 해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불편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훈민정음 표기에서는 그대로 발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을 표현해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음소가 흘러가고요. 그러면 그 소리들을 결합시켜서 세종대왕이 꿈꿨던 소리호흡의 원리로 표현하면 이렇게 발음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라는 소리가 난 상태에서요. 윗니로 아랫니스를 물고 위라는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되겠죠. give, give it이 아니라 give라는 발음으로 변경이 되고 마찬가지로 티읕 같은 경우에 리을로 변경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피읍과 연결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말에는 없는 F소리 같은 경우는 그 글자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O와 받침 리을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문장이 빠른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발음되겠습니까? 그대로 읽어보시면 give it a four, give it a four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give it a four 같은 경우 발음을 할 때 물론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몇 번의 발음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저 역시도 이러한 발음을 할 때 우리말의 일상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몇 번의 연습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시한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발음을 하신다면 훨씬 더 저보다 뛰어난 발음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지켜봤습니다. 이러한 발음 표기 원리를 변경시켜 줌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더 풍부하게 소리를 예술적 경지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음소를 배열하는 원칙, 이 글자 표기의 힘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글자를 믿고 세종대왕의 글자 표기의 힘을 믿으신다면 이 소리들도 명확히 발음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소리들의 연결들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G, I, V, E가 연결되고요. I와 T가 이렇게 E와 T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이 소리가 띄어쓰기로 되어 있는 give it이 아니라 give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의문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티읕은 또 그 자체로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give it a four 이렇게 발음할 수 있겠지만 give it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 상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단순하게 표현하는 알파벳 음소 배열의 원리를 이렇게 훈민정음 표기 원리를 적용하면 그대로 각각의 소리들이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give it 이렇게요. 기라는 소리와 마지막 V가 뒤의 소리와 연결돼서 give it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음 표기의 원리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훈민정음 표기 원리고요. 이에 비해서 오그라 신페이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글자 표기 원리로 나타낸 give it이라는 이러한 발음도 있습니다. 이제 의문 현상을 결합시키는 소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소리는 앞에서 표현한 방식으로 그대로 나타나고요. 이제 U가 어로 소리나는 것과 P로 소리날 때 음운 현상이 연결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소리들이 give it up 이렇게 발음된다는 것이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give it up 이렇게 갈 때 이 소리들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글자로서 그대로 각각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give it up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고요. 이 발음이 give it up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오그라 신베이라는 사람의 원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에서 그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학자도 참여했지만 그 학자가 오그라 신베이의 제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오그라 신베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한 번쯤 읽어보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그 이론 체계를 그대로 표현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오그라 신베이의 발음 표기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 외래어 표기법의 원리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제2장 세칙에 나와 있는 1항의 내용과 4항의 내용만을 제가 가져왔는데 이러한 원리만 적용시켜도 앞에서 말씀드린 오그라 신베이의 표기 원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결과물 이러한 결과물의 발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훈민정음 표기가 그대로 일본어 방식의 외래어 표기 원칙으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도 구체적으로 드러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 오그라 신베이 소창진평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주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살펴보시면 이 오그라 신베이의 제자들이 우리나라 언어학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도 여러분들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문자 표기를 훼손하고 변화시키면서 외래어 표기에 적용하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물이 이러한 이론 체계로 변경되면서 나타난 것입니다. 대표적인 내용을 오늘 강의에서는 의 발음과 받침 표기의 제한을 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의 언어학 이론 체계에서는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되지 않는 문자 체계는 무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창제한 이러한 글자는 사용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글자들을 영어의 윗소리나 Z 여기에 해당하는 소리로 나타냈고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에 의해서 F에 해당하는 소리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이 발음 기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귿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것이죠. 번데기 기호로 인식하는 TH의 또 다른 발음은 이렇게 시옷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를 적용한다면 우리말에 없는 소리의 경우에도 다양한 소리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문자 표기에서의 일제강점기에서의 훼손 사례 그리고 일본어 방식처럼 되어버린 훈민정음 표기 원리를 복원하여서 외국어, 특히 영어 발음 표기에 활용한다면 거의 실제 소리에 가까운 발음을 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